근데 저도 그걸 대답을 했는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제 끊고 이제 이거 빼고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처치를 하러 들어갔는데 네. 환자분이 갑자기 엉덩이 만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약간 네네. 원래는 미국 간호사 하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그냥 한국 간호사 하려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우황청심만 먹으라고 그러고 인대놀 먹으라고 하고 하는데 네. 그 인대놀이 더 잘 맞아요? 맞아. 총심은 근데 한 번도 안 안 먹어보고. 먹어봐서. 근데 그거 먹으면은 약간 너무 긴장이 풀려갖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잘 맞으시나 보네요? 네. 그 이제 혈압 낮은 애들은 못 받기도 하고 그 혈압 낮춰주는 약이잖아요. 네. 그럼 가끔 이제 아침에 면접 볼 때는 좀 잠 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많이 못 잔 상태에서 네. 그거 이제 긴장 안 하려고 먹으면 약간 좀 잠아가지고 하품 좀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오, 신기하다. 되게 압도적인데도 진짜 효과가 있긴 하나 보네요. 네. 그거 먹으면 진짜 긴장은 진짜 안 돼요. 오늘 한양대학교 병원 면접 보고 오셨잖아요. 그럼 네. 그 인대노를 면접 몇 시간 전에 드셨어요? 2시 반 면접이어서 한 1시 반쯤 먹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지금 몇 시지? 지금 5시 반입니다. 네. 근데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한양대학교 병원 면접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것만큼은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몇 개 정도 받으셨나요? 딱 공통 질문 2개만 받았어요. 되게 적게 받았네요. 그죠? 혹시 어떤 게 질문 받았는지 간단하게라도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개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설명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얘기하라 하셨고 앞 사람들이 약간 뭐 첫 실습 갔을 때 이런 것처럼 좀 인상 깊은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해부 연수에 갔다 온 그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해부 연수회 갔다 온 거. 그거면은 되게 경험이 좋아 보이는데 네. 말을 잘 못 풀어내셨나요? 네. 약간 그 생각을 안 해봤던 질문이어서 해부 연수회를 사실 그렇게 자소서 때만 잠깐 쓰고 딱히 막 면접 보거나 이럴 때는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셨군요. 자소서에 쓴 거는 항상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그 한양대 면접에 자소서 썼던 건 아닌데 그래서 잠깐 언급만 했던 거라 가지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 이게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머지 한 질문은 어떤 유형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신규 간호사 됐을 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냐. 단골 질문이죠. 네. 네. 저는 체력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 사람이 체력 관리해서 근데 저도 체력 관리를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냥 그걸 대답을 했는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같은 거 대답해가지고 뒷사람도 체력 관리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끊고 이제 이거 빼고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면접관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최종 합격한 병원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어떤 병원이죠? 울산대 학교 병원이요.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병원 면접은 어땠어요? 거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길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룹 인원도 많고 몇 명 정도가 들어가나요? 한 7명? 6명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해서 거기가 인성 면접이 꽤 긴 편이죠? 네네. 2차는 한 3, 40분? 근데 1차도 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3, 40분? 네네. 되게 길게 갔네요. 네.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뽑힐 수 있었던 그 매력 포인트가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 거기서 좀 좋아할 만한 그게 제가 헌혈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헌혈을 많이 했다. 네. 근데 그 병원 기사 찾아보면은 헌혈하고 뭐 헌혈증 기부하고 이런 거 뭐 기사도 있었고 해가지고 거기 뭐 비전이었나 이런 것도 약간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기억났어요. 어떤 거였어요?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이었는데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 네, 이거 어필하려고 헌혈했던 거를 얘기를 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그 헌혈을 많이 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면접에서 잘 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셨나요? 자기소개할 때 뭐의 설립 이념인 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헌혈을 31번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짤막하게 한두 줄 정도 넣었었어요. 아, 한 줄 정도? 그러면은 그 면접관분이 그 헌혈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꼬리 질문을 하던가요? 헌혈을 뭐 몇 살 때부터 했느냐, 아, 몇 살 때부터? 네, 많이 했으니까 언제부터 했느냐 이런 네. 것도 물어보셨고, 그 헌혈 증서 어디에 썼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그냥 뭐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병원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 기부해드릴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야. 얘기하시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몇 장 정도? 저 31장 한 번 해가지고 31장 다 있어요. 31장. 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헌혈 자체 많이 했다. 또 물론 그런 생명 존중의 자세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됐을 것 같네요. 되게 이러니까 혹시 그 면접을 보시면서 되게 반대로 본인을 되게 당혹해 했던 그런 질문들은 없었나요? 저 용인 세브란스 면접 봤을 때 아, 용인 세브란스. 네. 결국 떨어지긴 했는데 네. 1차에 직무도 물어보시는데 직무보다는 갑자기 저한테 그 어떤 처치를 하러 들어갔는데 네. 환자분이 갑자기 엉덩이 만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약간 성희롱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네. 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대답했을 때 그냥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저거 대답도 조금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면 간호사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모두에게 그런다면 어떤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대처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면 아주 나쁘지 않은 그 대처였던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많이 권하는 그 답변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관리자를 좀 찾아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만약에 그 질문을 좀 안 좋게 봤다라고 한다면 좀 그 환자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쓰는 듯한 뉘앙스를 줬으면 맞아요. 어땠을까? 이게 그런 질문에서 함정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그 감정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상황에 너무 이입을 해버리면 이게 좀 따뜻하게 답변을 못해요. 아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차갑게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 노리고 질문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됐군요. 이제 그래도 취업 준비를 제가 지금까지 들으니까 되게 잘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 취업 준비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자소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한 1월쯤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4학년 네. 그 들어갈 때 1월 달부터. 네. 근데 막 엄청 대단하게 쓴 건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제가 뭐 해왔는지 그런 소재들 정리만 하는 정도? 소재 정리하는 정도. 그, 그러면은 이렇게 소재 같은 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동기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이제 그때쯤인 것 같은데 막 여기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걸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막 뭐 메일로 뭐 강의 이런 거 보내준다. 그 겨울방학 때 널스 피팅에서 무료 배포하는 네네네 이벤트에 그런 거. 좀 참여를 해서 네. 시작하는 동기를 얻으셨군요. 그래서 해야겠다. 애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동기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네. 친구들이 스토리를 올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이런 거. 그렇군요. 그게 좀 제가 판단했을 때 그 3학년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3학년 겨울방학 때도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때 하라고 이제 많이 권유를 하긴 하는데 맞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일찍 준비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았을 것 같나요? 근데 그때는 지금 막 엄청 공고 뜨고 했을 때처럼 그렇게 막 효율적으로 했던 건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근데 소재 생각해 놓는 건 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좀 그렇게
많이 효율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리 시작은 했는데 네네네. 뭐 지금처럼 긴장감을 갖고 네, 막 준비하기는 열심히 좀 하고 그랬다.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소서 완성을 하잖아요. 네. 그 자소서 첫 자소서를 완성할 때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게 진짜 많이 걸렸어요. 아, 그쵸. 그 처음이 아산병원 자소서였는데 아산병원 자소서. 아, 안 그래도 어려운 거 해주셨네요. 맞아요. 제일 긴 거잖아요. 또. 네. 그래가지고 서울 성모랑 아산병원 이걸로 시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뒤에가 좀 더 쉬워진다 하셔가지고 아, 다들. 저도 많이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너무 많고 뭔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좀 많이 바꾸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거의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아, 2, 3주 정도. 네, 계속 하다가 멈추고 또 하다가 그만하고 계속 이래가지고. 그쵸. 그게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서 뭐 2주 동안 쓴다고 해도 쓰다 말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자소서를 잘 완성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는 좀 괜찮았나요? 네, 그거 2개 해놓으니까 이제 다른 항목들을 봐도 아 이런 내용 넣으면 되겠구나. 뭐 앞에 거 썼던 거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앞에 이런 있는 거. 거를 그냥 그대로 좀 분량이랑 문학 네네네. 양식에만 맞게 이렇게 수정해서 그러면 훨씬 좀 금방 쓰셨을 것 같네요. 그죠? 이 처음 자소서를 첨삭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뭐 교수님이랑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고 아는 언니분한테도 부탁하고 해서 10몇 번까지 수정해가지고 어이구. 그런 거 다 포함하면 솔직히 한 달 넘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뒤에 거는 이제 이거 있으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저녁 9시 마감이면 네. 좀 7시에 아, 와, 그 2시간 만에 그렇게 뚝딱.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아, 근데 그렇게도 완성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좀 공들여 놓고. 네네네네. 야, 진짜 좀 똑똑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추천하는 방향이에요. 이게 그래요? 어쨌든 나를 소개하는 글이니까 아무리 양식이 달라지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미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가공을 해놓은 거를 굳이 버릴 이유도 없고, 다시 바꿀 이유도 없고, 그죠? 되게 똑똑하게 잘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그럼 지금까지 거의 한 8개월째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나요? 되게 지쳤다거나 포기하고 싶다거나 있었어요. 언제 있었나요? 이제 딱 빅5 공고가 떴을 때가 5월 말에서 6월 초쯤이잖아요. 아, 네. 이제 그때가 딱 기말고사 딱 겹치는 기간이어가지고. 5월달에 기말고사. 네. 6월 저희 중순쯤에 기말고사를 치니까. 6월달에 중간고사 네. 시험 볼 때. 시험이랑 겹칠 때 진짜 힘들죠. 네. 그래서 AI 면접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시험 전날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취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취업을 포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통 버려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좀 잘 쳐가지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중간고사를 잘 봐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근데 대충 평소 했던 것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는데 성적은 제일 잘 나왔어요. 오히려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성적은 되게 잘 나왔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은 잘 나왔다.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3학년 분들 있으면은 지금 거기서 실습만큼 비중이 큰 거를 과제를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취업을 제가 비유를 하긴 해요. 맞아요. 되게 그 시험을 앞두고 AI 면접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셨나요? 정말 완전히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전공 공부를 뭐 한 4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걸 2시간으로 줄였다든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서 혹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일단 과제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놨고. 과제를 빨리 끝내놓고. 네. 그리고 수업도 가능하면 좀 미리 복습 좀 해놓고, 이제 뭐 좀 줄었던 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3번에 봤으면 시험 치기 전까지 3회독을 했으면 한 번, 2번 정도밖에 못했던 거고. 3회독 하는 거를 그냥 한두 번으로. 네. 그래서 문제집도 한 뭐 4권씩 한 뭐 3번까지 돌린다고 하면은 한 권, 그 4권에 한 번씩만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뭐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3학년 때보다 4학년 때 이렇게 성적이 좀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유지가 좀 됐나요? 4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이때까지 중에 제일 높았어요. 제일 넘어가세요? 아니 다른 친구들이 다른 동기분들이 너무 힘들었나 취업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 본인도 4학년 1학기 때 되게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좋았다. 아 이거는 지금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알면은 또 되게 나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해내면은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다. 네. 이게 충분히 위안이 될 수 있는 말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렇게 바쁜 와중인데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나요?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운동을 평소에 했었는데 이제 그때쯤부터 정말 못했어요. 아 너무 시간이 없었구나. 네. 그 전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하셨었어요? 그냥 저는 평소에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안대 신기하다. 가지고 연습했었거든요. 와 여자분들 중에 팔굽혀펴기 무릎 떼고 네네네. 무릎 떼고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없는데. 네,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홈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서 체력을 길러 놓은 게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으신데, 네, 미국에서 실습을 하셨어요. 네. 언제 가신 거예요? 그거 3학년 2학기 때 저희 학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네,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전문대 대상으로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면은 16주 동안, 그러니까 4달 동안 그 2달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2달은 정말 미국 현지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은 미국에 있는 어떤 간호대학교.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2달은 그 현장 병원에서, 임상에서. 네네네. 와, 이거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거를 딱 듣다 보면은 경비 지원이 어디까지 되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그쵸.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학비는 당연히 대줬을 거고 생활비 같은 것들 아니면 항공권 이런 것들도 혹시 지원을 다 해주나요? 항공권은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고. 네. 근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이 이제 학교에서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뭐 받았으면 이제 네. 땡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른 학교 애들도 자기 돈으로 내서 왔다는 애들은 없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나요? 네. 생활비는 이제 아무런 지원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건 저희 부담인데 뭐 여행 가거나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미국에 그러면 어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메리우드 대학교라고. 네, 어디 주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여기서 2달 동안 그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실제 간호학에 대한 뭐 수업도 듣고 하신 건가요? 저희는 현장학습이어서 이제 수업 들을 때 저희 한국 애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막 지금 저희가 배우는 그런 대학교 수업만큼 그런 건 아니고 굳이 따지면 한 초중딩 정도 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약간 발표시키고 토의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약간 초점이 간호학을 정말 딥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영어 수업? 네네 약간 그런 느낌. 어학당?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학당에서 영어 배우듯이 약간 그렇게 했구나. 그거는 좀 아쉬웠을 것 같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랑 그런 수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발표하는 수업도 있었고, 하나는 이제 간호학인데, 그냥 정말 기본적인 뭐 바이탈 사인 같은 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네. 뭐 체온계 같은 거 이런 거 영어로 뭔지, 거기서 사용하는 기구들 이런 거 영어로 하는 거 배우고, 문장 만들어 서로 얘기하고 사정하는 거, 이런 것까진 배웠었는데, 지금 올해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배웠던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그걸 5주차쯤부터 저희가 사정하는 거 배웠다고 하면 네. 얘는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조금 더 수업도 많이 듣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피드백이 좀 됐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달 동안 어쨌든 기본기에 대한 수업을 듣고 병원에 가셨잖아요. 네. 그 병원 체계는 어땠나요? 분위기라든지. 그 병원이 가이싱어라는 병원이었는데 가이싱어? 네. 그 메리우드 유니버시티랑 같이
협약이라 해야 되나? 네. 약간 연계가 되는 그런 네네, 병원인 약간 거예요? 자대병원처럼. 오. 그래서 거기 진짜 현지 친구들도 실습을 네, 나오고. 실습을 나가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아. 이제 좀 그런 거 보내는 데 딱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한국에서 했던 실습이랑 미국에서 했던 실습이랑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부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면은 그냥 너네 여기 가라 네네네. 이건데 미국은 원하는 데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다. 네. 오, 그러면은 실습 나오셨을 때 이렇게 어떤 부서를 선택해서 가셨나요? 저는 이제 1순위가 ICU, ICU 2순위가 중환자실. 네, ER 적었었는데 그래서 음. 하나는 ICU 약간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서 PCU라고 있거든요. 아. Progressive Care 네. Unit인데 거기 갔었고 또 ER 갔었어요. 아,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음. 체계라든지 한국이랑 되게 이게 너무 다르다 했던 게 있었나요? 일단은 교육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서울 쪽이 조금 좋은 병원은 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항상 1대1 프리셉터가 붙어요. 1대1 실습생한테? 네. 실습생한테 1대1 프리셉터? 네. 근데 이거를 그 현지 친구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프리셉터가 있고 너무 좋네요. 네. 그럼 혹시 거기서 그 일하는 현직자분들이 업무하는 모습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는 좀 어떤 차이를 느꼈거나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던 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느꼈던 건 일단은 손위생 같은 거는 환자하기 이런 거 저희 항상 하자고 하잖아요. 네, 손위생 환자 확인.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았고 오. 그게 좀 좋았던 거는 이제 뭐 인슐린 바뀌어도 용량 네. 바뀌어도 더블 체크해야 돼. 간호사가 2명이 와서 확인을 해주고 아. 약간 좀 체크 같은 건 정말 잘하고 물품도 아까 뭐라 해야 되게 위생 같은 것도 지키면 좋았겠지만 되게 본질적인 어떤 처치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하게 체크를 한다. 네, 그 약간 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체계로 잘 잡혀 있다. 네. 그리고 좀 기구들이 정말 좀 좋은 거 이런 거 있었고 아, 되게 좋은 기구. 예를 들면 어떤 기구가 되게 좋아 보였나요? 저는 한국에서 바이팹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바이팹을 본 적이 없는데 COPD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바이팹을 달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적응이 안 돼서 이게 뭔지 계속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어이구. 왜 산소 이거 뭐지 나잘 캐뉼라랑 왜 네. 다른 건 이건 왜 안 되는 건지 막 계속 물어보고 산소 마스크랑 뭐가 다른 건지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그런 기구들도 거긴 정말 다 쉽게 볼 수 있는 거였고 또 뭐지 그것도 신기했던 게 뭐지 우리는 3웨이 쓰잖아요. 네. 거기 Y 사이트 쓰거든요. 아, 3베이고 거기는 Y 사이트. 그래서 좀 줄 같은 것도 진짜 많고 막 한쪽에 양쪽에 다 하면 막 10몇 개씩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 하나하나 다 이거 약물 안 되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거 안 되고 이거 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그게 조금 더 3웨이보다 더 복잡한가요? 아니면 조금 편한가요?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복잡했다. 네. 낯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모르겠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기구들이 뭐라 해야지 다 웬만하면 일회용품 이런 걸로 나오고 물품을 정말 안 아끼고 거기 실습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들었다 했던 건 있었나요? 생각보다 실망했다. 이제 뭐 좀 급박한 상황이긴 했는데 아까 뭐 손위생 이런 게 항상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 PCU라든지 ICU 이런 데 정말 잘 지키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응급실이라 좀 어쩔 수가 없죠. 네, 급하니까 뭐 이렇게 안 잡히면 동맥 안 잡히면 장갑 벗기고 이렇게 하고 소독 다시 안 하고 찌르거나 약간 그런 거 보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알려주고 뭐 물어보면 대답은 다 잘해줬는데 가끔씩 이제 좀 제가 그렇게 영어 완전 원어민이랑 그렇게 대화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듣는 게 조금 처음에 안 익숙했었거든요. 첫 그쵸. 실습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잘 못하는 줄 알고 잘 말 좀 안 걸고 이러는 거 있긴 있었어요. 누가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 프리셉터분 프리셉터분이 이렇게 뭐 괜히 좀 말을 안,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약간 그런 느낌 시켰는데 제가 잘 못 해보거나 못 알아들었으니까 안 시키는 거죠.
아, 그쵸. 안 그래도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약간 그런 이제 짐을 떠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미국 간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담당 환자 수가 좀 한국보다는 적고 업무 강도가 그래도 좀 나름 편하다. 그리고 뭐 보수도 높다. 이래서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실제로도 약간 업무의 강도가 한국 병원들보다 좀 괜찮았던가요? 환자 수는 조금 적은 것 같긴 했는데 아, 환자 수는 적고 PCU는 한 간호사당 3명밖에 안 보고 담당 환자가 3명. 네. 그 ICU도 똑같다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바쁜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더러운 거 다 치워주고 그리고 바쁘기도 엄청 바빠요. 왜냐면 3명인 만큼 그 3명이 정말 심해서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처치를 엄청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국도 뭐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는 한국 병원이랑 다르지 않다. 네네. 그러면은 혹시 그 미국에 일단 신청을 해서 가신 이유가 그래도 미국 간호사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는 갖고 가신 건가요? 네네. 원래는 미국 간호사 하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네. 지금은 별로 그냥 한국 간호사 하려고. 아, 지금은 또, 그냥 한국 네. 간호사? 네. 오, 그렇게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험을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딱 가서 느꼈을 때 확실히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대우라든지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정말 똑같이 힘들고 거기서도 이제 그 미국만의 그런 힘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환자가 엄청 무겁다든지 아니면 좀 되게 심하게 다쳐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쵸. 총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류가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차별도 조금 인종차별도 조금 인종차별도 있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환자가 성희롱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미국 병원에서? 네네. 그 저한테 76살이었는데 저한테 막 결혼하자고 내 와이프 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영어 못 알아듣는 척하고 나 그냥 남자친구 있어 하고 끝냈는데 제가 영어를 좀 잘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그 정도로 그친 거예요. 근데 저 프리셉터나 아니면 다른 의료진들한테 하면은 막 그 환자가 좀 진상이었구나. 정말 정말 심한 수위의 그런 성희롱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저는 좀 뭔가 간호사가 좀 힘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신고를 하든 아니면 그 방에 간호사를 바꾸든 뭐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하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서는 하하 너 정말 재밌다 너 정말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정도만 하고 뒤에 가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되게 실망해서 근데 이럴 거면 간호사 대우가 좋은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뭐 성희롱을 당하든, 진짜 아니면 폭력적인 뭐 어떤 거를 당하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미국 간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막 처우가 좋다. 막상 또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도 꽤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런 이제 시큐리티라고 해서 약간 좀 덩치 좀 크고 약간 경찰 제복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가드 같은. 네네네 그런 분들 오시는데 막상 막 이렇게 제압을 하거나 뭐 묶어놓거나 이런 건 똑같이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병풍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겁먹고 이제 약간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이 막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약간 그런 점에서는 정말 한국 병원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정말 그렇게 느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산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뭐 물품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 체계 같은 것들도 정말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럼 굳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산병원에는 뭐 실습으로 나가신 건가요? 실습을 2주 했었어요. 실습을 2주 했는데 아산병원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1, 2 병원이긴 하지만 그 체계가 미국의 괜찮은 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 좋은 병원에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처음 들어갔고 그게 그죠. 그 미국 간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좀 경험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그 병원에 또 그 부서에 그 간호사들이어서 그런 거고 그렇죠. 부서마다 좀 좋다는 애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제 경험이라서 어딜 가나 네. 부서 바이 부서, 네네. 사람 바이 사람. 그래서 다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들 감안을 하고 보실 거예요. 이 사람 개인의 경험인데. 근데 그 경험조차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이 되고 되게 좋게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개인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마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도 문제인데 공부도 이렇게 원래 신규 간호사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영어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 있었어요. 아, 그쵸. 제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간호학 내용도 빡센데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 바꿔갖고 네. 그것도 당연히 부담이 되죠. 네.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을 해갖고 그거 지원할 때는 혹시 자격 조건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떤 거를 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렇게 높진 않고 성적이 그 전까지 합해서 3.0은 넘어야 되고 3.0. 네. 토익도 550은 넘어야 꽤 되고 500. 어떻게 기준이 높지 않네요. 네,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뭐 이런 걸 봤나요? 네, 그런 약간 네, 자기소개처럼 이렇게 한글 파일로 이렇게 영어로 작성하는 것도 영어로? 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몇 명 인원을 뽑아서 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학교 애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좀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네. 근데 영어로 약간 그거를 뭐 학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쓰셨나 봐요. 네네, 맞아요. 그걸 되게 잘 경쟁률이 좀 치열했나요? 그 다른 학교들은 뭐 한두 명? 많아봐야 2명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공부 제일 잘하거나 성적 제일 높은 애들이 오는데 저희 학교는 그때 작년에 좀 많이 간 편이었어가지고 몇 명 정도 갔어요? 저희는 17명 갔었어요. 17명?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은 기회를 주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영어 인터뷰해서 이렇게 저희는 곤란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한테 만약에 후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권할 건가요? 만약 미국 간호사를 정말 꿈꾸고 있다면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나 그냥 스펙 하나 쌓고 싶어서 가는 거면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왜냐면 저는 그때 성적도 진짜 많이 떨어지고 그쵸. 막 약간 한국에서도 과제도 하고 미국에서 과제도 하고 좀 되게 쉴 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원래 아이고. 미국 병원비 비싸서 잘 못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경험이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는 거면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쵸? 네. 당연히 경험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이 그쵸, 가까운 뭐 차 타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러면 여행도 좀 다니셨나요? 네. 어디 가셨어요? 여행은 저 진짜 많이 다닌 편인데 가깝게 뉴욕 한 2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뉴욕이 2시간? 이야, 멋있다. 제일 가까운 거라서 뉴욕 갔다가 필라델피아도 갔다가 워싱턴 DC도 갔었고 워싱턴도 하고 캐나다도 갔었고 오로라를 보셨나요? 아니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네. 인생에서 정말 두 번 다시 하기 어려운 맞아요. 여행을 했다는 거는 정말 부럽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혹시 간호사에 대한 꿈을 예전부터 그냥 갖고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헌혈을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남 돕는 거 하다가 저 그때 뭐 사회복지 이런 것도 꿈꿨었는데 조금 의료 쪽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나도 많이 알고 싶고 좀 그런 지식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간호학과 왔었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정말 저랑 잘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네, 맞아요. 주변 사람들도 돌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취업 이제 합격도 하셨고 학기 마치면은 간호사 일을 하실 텐데 네. 앞으로 뭐 희망하시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응급실 아니면 수술실이라고 냈었거든요. 네. 근데 딱히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
아동 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서 그쪽만 아니면 사실 상관없어요. 아동만 아니면 네. 혹시 애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좋아하는데 달래는 거 그런 거 잘 못하고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네. 대부분 까꿍놀이 하면 좀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런 아. 것도 그렇고 아동 간호 배웠을 때 너무 어렵고 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쵸. 애기니까. 너무 부서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실습도 못 가봐서. 제가 지금 약간 얘기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약간 간호사가 뭔가 천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진짜 좀 적성에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느꼈었어요. 이거 되게 복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렇게 물론 간호학과에 오신 분들이 다 간호사의 꿈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반 이상은 취업이 잘 돼서 그쵸. 일단 돈도 많이 벌고 그쵸.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저는 정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좀 성향이 잘 맞으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취업을 잘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다들 그만 퇴사를 해버리시니까 그게 되게 속상하고 그쵸. 좋은데 보내봤자 그렇죠. 얼마 못 버티니까. 얼마 못 버티고 그래서 속성에 맞고 정말 할만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그냥 부서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고는 하셨는데 그냥 앞으로 간호사로서 막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비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좀 한 곳에 오래 일하면서 좀 높게 올라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냥 관리자, 네네, 약간 그런. 수간호사 부장, 수간호사나 간호부장. 아, 네네네, 맞아요. 그거 혹시 면접에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질문 안 물어보셔가지고. 아, 그런 질문 답변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제가 만약에 관리자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관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나처럼 되고 싶다를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라포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취업을 앞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1학년, 2학년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간호학과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뭐 단순히 취업을 떠나서 정말 그냥 내가 지금 당장 그때로 간다면 뭘 열심히 할 건지. 저는 1학년 때부터 네. 쭉 잘해왔던 게 아니라 성적이 좀 이렇게 상승 곡선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부터 좀 잘하면 그 뭐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교직을 들 수도 있고. 그쵸.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좀 토익도 좀 늦게 준비해서 높지가 않은데 토익도 조금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싶기도 하고. 그쵸. 맞아. 스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적이 한 번 빵꾸가 나면은 뒤에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토익도 사실 이게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미리 조기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잘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 늦게 시작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그 부분을 조금 후회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추가하면은 이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대학생 때만 하고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저처럼 교환학생을 다녀온다든지 그쵸. 학교가 밀어주니까. 그렇죠. 아니면 좀 뭐 해부 연수회 같은 것도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 생활에서 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 대학생 신분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 네네네. 맞아. 그런 것들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은 공짜로 한다고 해도 신청 안 하고 막 그런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게 조금 안타깝다. 맞아. 그리고 또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또 그나마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아, 그쵸. 그때만큼 대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도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앉아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게다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만 이렇게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은데 그거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학교에서 기억에 남았던 거를 뭐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이걸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질문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말해야 되나라는 헷갈림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서 질문 자체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좋은 질문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내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저도 이제 컨설팅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가장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자신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이게 선택의 폭이 되게 넓잖아요.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 실습도 포함이 되고 조별과제도 포함이 되고 뭐 진짜 뭐 봉사활동 한 것도 학교 생활의 일부로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한 것 중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게 높다고 생각한 거, 내 역량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거기 자소서에 쓰지도 않은 걸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랬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 병원 양식 자체가 내 핵심 경험을 잔뜩 담을 수 있는 자소서 양식인데 그걸 활용 안 하고 다른 걸 가져와서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아요.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꼭 자소서 있는 걸 써야 된다는 아닌데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하는. 왜냐면 내가 자신 있는 걸 이미 자소서에 써놨으니까. 근데 그게 어차피 내 경험이고 면접에서 똑같이 말하더라도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자소서에 있는 경험을 위주로 떠올려 봤으면 아마 그렇게 답변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신규 간호사로 일하면서 걱정이 될 만한 것들. 포인트는 그럼에도 난 잘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걱정이 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신규 간호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혹시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르바이트 안 해보셨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거나 대외 활동 경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유리하게 이 질문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환자분들에 대한 그 대응, 응대, 뭐 보호자 응대, 아니면은 그 병원의 특성을 살릴 수도 있죠.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정신질환을 뭐 위주로 많이 받는 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소통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다. 하지만 나는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경험 통해서 소통 능력을 개발해왔다. 그래서 나는 되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정말 지금까지 잘하셨고 체력이 좋으셨다면 체력적인 부분을 선수식 언급하는 것 자체도 좀 비추천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언급을 하더라도 그거를 되게 신뢰도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습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동기들한테도 내가 남은 체력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괜찮다로 가야 돼.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거를 걱정할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걸로 가야 돼. 결국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쪽지 시험 보듯이 신규 간호사가 어려움을 느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는 거기서 자유롭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성추행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욕설을 하거나 뭐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대처를 잘 하신 거예요, 진짜. 일단 그 제지를 하고 그런 행동에 대한 제지를 한 다음에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서 이후에 뭐 어떤 그 절차대로, 그러니까 뭐 지시대로 잘 이행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주면 참 좋죠. 근데 꼬리 질문까지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개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상황에 이입하면은 답변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누가 그 성추행한 사람을 누가 다시 보고 싶고 다시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어 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답변하는 순간만큼은 그 정말 진짜 그 간호사로서의 신념, 정말 그 그러니까 어떤 봉사정신, 진짜 희생정신, 그런 거를 조금 더 발휘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어떤 낯선 뭐 병원 환경에서 뭐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래도 최대한 내 담당 환자니까 책임감을 갖고 그래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보듬어 주겠다. 그래도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가 그 상황에서는 되게 당황을 하겠지만 내가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환자와 어떤 관계를 좋게 만들, 그거에 집중을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그 상황에 이입을 해버리면 이런 답변을 나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팁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입하지 말고 모범적인 간호사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모범적인 간호사 아니면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간호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욕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좀 어떤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그걸 원하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